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또 고환율까지 쓰리고가 레이스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빅사이클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싹쓸이해 가실 수 있는데요. 빅사이클이 오늘도 상승 업종부터 관련 종목들까지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매주 월요일을 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보다 더 좋은 투자 정보 분석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도 올랐다 하기에도 또 내렸다 하기에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시장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켜서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의 반등과 또 이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지만 중국 실물 경제 지표 충격과 한국은행의 빅스텝 언급, 또 미 선물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 2629선까지 올랐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600선 내줬습니다. 약보합권인 2596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 개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많이 덜어냈고요. 네, 이어서 시총 상위 12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 켰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7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이 3%대로 가장 강했고, 이어서 음식료업과 또 종이 목재업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그간 강했던 통신 업종이 2.6% 넘게 내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856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개인이 사들인 반면 외국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은 유가 증권과 마찬가지로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초강세를 보였고 섬유와 의류 업종도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소폭 내린 1284원 일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12%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장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의 어떤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의 관망,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세, 이런 어떤 매매 공방 속에서 조금 약세를 이제 보였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이제 쌍끌이 매수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거래소 대비 약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증시
증시는 미 증시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반영해서 급등을 해줬고 또 따라서 미 증시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약세 부분들이 있는데 미 증시도 아마도 숨고르기 약세 국면이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그 선행 지표의 어떤 가능성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느냐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상하이 6월 1일 봉쇄 해제 가능성들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에 대한 현재 올해 10월 달에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에 관련된 그런 그 큰 이벤트가 좀 있는데 현재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패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그 패권의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는 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더 가시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좀 나와주느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뭐냐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현재 IPEF라고 하죠. 이런 그 현재 경제 체계 부분들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협력,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 와중 속에서도 환율 스와핑에 대한 문제도 또 언급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한미에 대한 경제 협력 이런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세에 대한 큰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장은 약간 숨구르기 국면에서 계속해서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든 관련된 호재 관련된 기대심리 때문에 이쪽 관련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철강 제업상 관련 이런 그 종목 섹터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틈새 테마를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강성 발언, 현재 긴축 발언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유럽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부족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와 주겠지만은 국내 자체적인 정유화학이나 국내 자체적인 그 제조업체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과 호주의 어떤 그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충돌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력난이 좀 있었던 어떤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올해도 약간 비슷하게 좀 전개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국내 제조업 기반 경쟁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파트너 국가로서의 지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컨셉에 맞춰서 보면은 현재 글로벌 경기의 어떤 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더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환율 문제도 안정이 될 거고 물론 인플레이션은 잡기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국내 제조업
어떤 현재 헤게모니도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여타 제조업 파트로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까지 확대되고 철강 플러스 현재 글로벌에 대한 그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화학이나 다른 여타 제조업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보다 더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사이클, 오늘 어떤 업종이 또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선택을 받은 빅사이클 업종은 곡물 사료 업종과 철강 업종 두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곡물 사료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이었죠.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였는데요. 무더기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뉴스에 이제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 인도에 이제 폭염이 돼서 47도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다리가 무너지는 장면도 TV에 좀 보도되기도 하는데 최근엔 이상 기온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현재 곡물가 이상 기온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 때문에 현재 곡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기상 이변에 대해서도 현재 곡물가가 상승하는 어떤 양상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등이 이제 팜유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이어서 드디어 인도에서도 자국의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해서 현재 허가 물량 이외에는 반출을 금지한다 하는 그 조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급등을 좀 해줬는데 전체적인 그 곡물가 동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현재 올해 봄의 파종 시기에 서늘하고 습한 기운 때문에 제대로 작황이 좋지를 못한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난 가을 홍수로 인해서 다음 달 생산할 겨울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고 또 사료값이 급등을 하자 산동성 현재 그 하남성에 있는 어떤 그 농민들이 사료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밀을 서둘러 갈아엎는 그런 조치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밀 생산량이 줄어든다 하면은 또 하나 이제 밀 가격도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행보도 예의주시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밀 가격 관련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승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10%가 줄어든다 하면은 현재 밀가격이 10% 올라간 게 아니라 30%, 40%, 50% 올라간 게 문제다. 이제 이런 어떤 양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한 번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 곡물,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육계 가공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굴뚝주라고 인식이 돼서 굉장히 저 PBR, 초퍼 이런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번 기회를 이슈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테크니컬 매매가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전체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2, 3%, 5% 이렇게 오른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종목군들은 갑자기 상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를 한쪽 섹터는 좀 담아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종목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제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실 때 옆에 나가고 있는 또 오늘 곡물 그리고 사료 관련주 종목군들이 죄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예, 짚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그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으면은 한번 그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근데 좋을 오늘 것 이렇게 같은데. 죄다 올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는 사조 계열사, 그다음에 제분 사업, 사료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하락과 되돌림. 그다음에 이제 재하락하면서 거의 한 2주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은 현재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전체적으로 요거는 현재 보유자 관점이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고 21선까지 안착이 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숨고르기를 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탑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장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상황이죠. 한번 말씀드렸고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한탑이란 종목이 현재 오래된 투자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영남 제분이었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을 연구를 하는 제분 사업과 사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남 제분이 약간 끼가 있는 약간 세력 성향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오래되신 분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서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탑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좀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탑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종목군도 이제 고점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조정을 보였죠. 전체 한번 봐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 10일 좀 넘어서까지 좀 조정을 보였는데 한번 이제 반등이 됐고요.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일 연달아 올라주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달아 오르지 못한 숨고르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두 종목은 이제 상징적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군들은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는 사료 사업 6가공 현재 사업까지 하고 있고 특히 연해주에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정도의 어떤 그 연해주 위탁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 곡물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번 연달아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충분히 쉬어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오늘 22% 정도 급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의 한 절반 정도 숨고르게 나와준다면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보유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삼각 수렴형을 보이다가 세 번째 한번 크게 시세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팜스토리는 대주주 차익 매물이 그 현재 나왔다 하는 그 뉴스 때문에 약간은 조심할 필요 있는데 대주주 이제 물량 차익이라 해서 뭐 세계적인 경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못 가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괜찮은 종목군들 하나는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한제당은 제당 사업과 사료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종속예사를 통해서는 금융업 그다음에 골프장 영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종속예사에 대한 그 재료적인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현재 한번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오늘 운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운봉의 형태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 조금 이제 밀려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밀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숨고르기의 관점이 이제 전개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뭐 22선 이탈이 되면은 약간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팜스토리, 대한제당 이 두 종목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급등한 종목 외에도 또 후발주로 지켜보면 좋을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굉장히 약해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이 상승 모멘텀을 언제까지 좀 끌고 가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 인플레이션 그 양상이 예.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네. 그런 그런 관점인데 예. 저도 이제 특별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중에 언제 다시 터닝할지 네. 그런 양상들은 정확하게는 그 현재 판단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양상들은 인플레이션은 현재 필연적으로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재료적인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작년 3년 전에 현재 코로나19가 현재 터졌을 때 전체적 이거 코로나는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거다. 그러면 다음 달이면 끝날 거다 하지만 거의 3년 가서 거의 종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도 지금 패드에서도 현재 잡을 수 없다. 또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인정하고 이걸 위해서 베이비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넘어서 슈퍼 울트라 스텝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충격이 좀 심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안주로서의 저평가적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물가 그리고 또 기후라는 이런 재료도 겹친 만큼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철강도 오늘 상승 업종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몇 주 전부터 또 오늘 오프닝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일정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 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이 섹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이 철강 관련된 부분, 철강 관련된 어떤 그 관세 완화에 대한 것들은 현재 미국 정부에서 자국의 철강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수출 규제를 실시한 상황이죠.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쟁력들이 둔화되고 있는데 국내 철강에 대한 그 현재 경쟁력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은 첫 번째는 미국 관련된 관세 협정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긍정적인 요인들은 현재 친한 파로 알려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그래서 부인이 한국 사람이란 거 아죠. 부인이 유미 호건이 좀 되는데 그 사람이 현재 다시 한번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완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호주와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배경에는 현재 중국이 현재 괌하고 호주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다 군사 안보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 때문에 호주하고 중국이 한번 무역 전쟁으로 붙었죠. 그러면서 현재 석탄 또 공급이나 여러 가지 철강성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세게 붙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약간은 꼬리를 좀 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약간은 차질 일이 좀 되고 있고 또 그런 양상이 앞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제조업들이 점점 힘들어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황사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황사가 매년 봄이면은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는 거의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시진핑 뭐 장기 집권도 뭐 눌러야 돼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조업을 탈중국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경제 협정,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G7에서 현재 어느 정도 화두가 됐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의 가장 강력한 공급원인 호주가 약간 돌아섰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철강이나 화학에 대한 제조업들이 조금씩 좀 살아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산업에 대한,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은 호주는 아예 이제 중국과 이제 대척점에서 현재 있고, 또 그에 대한 것 때문에 호주하고 현재 영국하고 현재 미국하고 오쿠스 동맹을 맺어서,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우리 핵 잠수함 기술 다 알려줄게, 너희들만 예외적으로 다 알려준다, 뭐 그런 조치까지 취해지면서 현재 군사 대결을 이제 펼쳐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중국에 대한 아킬레스, 제조업에 대한 아킬레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업종에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위주로 한번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체 NI스틸이나 금강철강 이런 오늘 종목이 한 5%, 6%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공략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제 특징주지만은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있었죠. 장중에는 12%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철강은 포스코 지정 현재 가공센터고 냉연 코일을 전문적으로 가공을 해서 필요한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금강철강을 비롯해서 PBR 1 이하, 퍼 10 이하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추세 반전이 형성이 됐는데 5일선 회복, 상승 삭방이죠. 장중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고점이죠. 고점에서 저항대 가격에다가 돌파를 해줬다가 다시 한번 온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하고 또 조정으로 들어갈 공산도 커 보이죠. 그래서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강철강 한번 물론 이제 특징주의지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오늘 크게 올랐던 종목이 NI스틸입니다. NI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 성형 제품이라 해서 보통 H빔, 그다음에 데크플레이트, 현재 철골 골조가 올라가면은 대부분 여기 철강 부품재, 뭐 이런 건설 자재에 관련된 성형된 현재 철강 제품을 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하고도 매우 경기하고도 매우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NI스틸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는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61선 지지받고 약간 터닝하는 부분 양상이고, 또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들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숨고르기가 있으면은 약간 접근하셔도 좀 되고, 이제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현재 탄력성이 있게 약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향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 오늘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영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웅이라는 종목은 철강주 중에서 와이어, PC 강연선, 그다음에 자동차 스프링 이쪽 관련해서 현재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지만은 자동차 섹터하고도 약간 연동이 되고 있고 또 현재 그 영흥에 대한 그 사업 구조 내용을 보시면은 철강 사업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부, 포장재 사업부, 물류유통 사업부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그 모멘텀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 크게 바닥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한번 크게 한번 상승해주고 이제 크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다가 약간 다시 한번 무너졌죠.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데,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선 보면 해도 살짝 무너졌다고 올라왔네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떻게 되더라도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뭐 종가가 고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급 요인이 좀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전체에 한번 치고 올라갈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주철관, 그러니까 한국주철관은 약간 오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주철관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주철관은 상하수도용 주철관, 그다음에 강간 파이프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수도관을 뭐 교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한참 뜨는데 한국주철관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종속회사 현재 자회사 중에 화장품 업체 엠프라니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엠프라니는 현재 브랜드명이 홀리카로 유명하고 있고 또 명동에 어떤 브랜드 체인점이 있고 또 그때 당시 명동에 중국인이 한참 막리를 했을 때 필수품으로 엠프라니의 제품, 그러니까 피부 보습, 노화 방지 이런 제품이 굉장히 유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화장품에 관련된 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철관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21선에서 한번 저항 운봉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불안한 양상인데 전체 이제 급락과 되돌림 절반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안 튀어주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서 21선이 회복이 되면은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왼쪽에 있는 현재 장대 양봉 또 장대 음봉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한번 첫 번째 매직 거래량이라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떤 모든 부분이 세 번째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죠. 그래서 한국 철강주 중에서는 한국주철관이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국주철관하고 영흥을 두 개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곡물 사료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시황과 종목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상승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할 빅사이클 반도체 EUV 업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 전 공정 업종 중에서 또 소재주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전 공정 중에서도 EUV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파헤쳐주고 계신데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전공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소재 쪽, 그러니까 소재 부품, 소모성 부품의 시각에 대해서 현재 쿼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쿼츠에 대한 그 종목군을 분석을 했는데 그 전공정 중에서 소모성 부품,
이 이제 쿼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선모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EUV라는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혜주로서 여기에 선모성 부품들이 또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EUV란 말은 좀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EUV 대에서는 극자외선 그 노광 장비를 말하는데 미세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UV 어떤 그 현재 장비가 필요 좀 합니다. 그런 필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EUV에 대한 장비를 현재 납품을 했던 그 현재 업체가 ASML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바로 ASMR이 아니라 ASML입니다. 근데 ASML이 슈퍼을이라고 회자 될 정도로 굉장히 그 현재 각광을 받았던 그 대상의 그 핵심 장비가 EUV 어떤 그 EUV의 공정 장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세화로 갈수록 EUV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경쟁적으로 하는 장비에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납품이 늦어져서 최소한 뭐 2년, 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뉴스들이 좀 도배를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그 현재 EUV EUV 공정, 그다음에 포토 공정에서 필요한 강강액도 현재 재고가 빠르게 소진한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전체 과정들이 바로 이제 포토 과정 속에서 미세를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일련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세화 공정에 대한 개발 경쟁 오늘 최근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피할 수 없는 10나노 이하의 공정들이 대결들이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TSMC는 뭐냐면은 5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양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삼성전자는 그러면 우리는 좋다. 5나에서 3나노 현재 넘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는 4나노 가겠다 하면서 4나노 공정을 좀 했죠. 그래서 3나노에 대한 그 현재 공정 누가 빨리 수율을 회복하느냐 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 뉴스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TSMC에서 우리는 현재 2나노가 아닌 1.4나노를 가겠다. 이런 그 현재 경쟁을 벌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공정 장비가 EUV 장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양상이 좀 되기 때문에 EUV 장비에 대한 그 소모품, 부품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평택 P3 공장에 대한 증설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그 수급적으로 많이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현재 EUV 공정의 중요성들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첨단 공정에 대해서 이 수율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반도체 전쟁하면서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또 이 큰 성과를 올렸었잖아요. 예. 네. 예. 현재 얼마 전에 현재 펼쳐졌던 삼성 현재 한국하고 일본의 반도체 전쟁 네. 이면적 배경 잘 알 겁니다. 이면적 배경은 현재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기업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양상이 되는데 거의 2년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과연 일본이 무엇을 가지고 보복 공격을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현재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은 첫 번째는 플루오린 폴리마이드, 폴리미드라는 거죠. 이제 반도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은 포토레지스트, 현재 강광에 관련된 강광액 도포할 때 필요한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일본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각에 필요한 에칭가스 이런 것
이런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외국서 전부 다 원재료를 사서 쓰든 완성된 제품을 사서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그에 대한 타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국산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그 노광공정 오늘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 659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켕의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483억을 좀 투자를 좀 했죠. 그다음에 FST를 보시면은 펠리클이라고 노광정 공정에 필요한 겁니다. 현재 430억을 투자를 했다. 그만큼 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했고 또 하청 업체로서의 충분히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투자를 했다 해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게 인식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업체들이 있다면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종목에 대해 현재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노광장 블랭크 마스크 노광장비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 공정에서는 포토 마스크를 보고 그다음에 요구에서 칩에 대해서 인쇄를 하죠. 근데 노광 장비를 EUV 노광 장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현재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미세한 그 해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EUV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현재 강광액이나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씌우는 블랭크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은 시간 관계상 언급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종목은 SNS텍입니다. 자, SNS텍 종목이 있는데 SNS텍의 가장 큰 부분들은 현재 요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좀 해당이 되는데 SNS텍을 현재 가장 톱으로 현재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2대 주주가 등극이 됐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현재 핵심 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기존에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UV용 연구 개발이 진행이 돼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생산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EUV용 관련된 펠리클 공장을 연내 착공을 한다. 장비 투자는 약 179억 정도 돼 있죠. 그래서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좀 하기 때문에 이 공정하고 현재 평택 삼성 공장 P3의 양산화 시적 공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를 여기 EUV 공정에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때문에 첫 번째는 SNS텍을 중요한 관심 부분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FST 종목입니다. 노광 장비에 관련된 그 장비도 같이 업체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내용도 마찬가지 FS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제 430억의 투자를 받았던 그 업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유례의 펠리클 그러니까 현재 포토 마스크가 있으면은 포토 마스크를 현재 뚜껑을 씌우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EUV 장비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국내 유일의 펠리클을 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게 EUV로 바뀌면서 EUV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전용돼서 펠리클이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EUV용 펠리클을 연구 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EUV에 관련된 그런 그 펠리클 생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EUV에 필요한 그 노광 장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장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관심주로 FST를 중요시하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탑픽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가져와 주신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 동진세미캠입니다. 아, 네, 동진세미캠이군요. 네, 동진세미캠이 탑픽 종목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앞 시간에 좀 시간이 너무 좀 짧아가지고 이제 네. 간단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동진세미캠은 디스플레이 노광 장비의 공정에 현재 들어가는 현재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강광액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박리액, 그다음에 이제 세척액, 그다음에 식각액 이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토탈하는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넘버원으로서 이제 동진세미캠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에 최초로 성공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양산화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퀄은 좋다. 통과를 한다 하는데 양산화 직전인데 몇 가지 것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한계 조금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조만간 양산화를 할 거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앞으로의 이제 재료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기존에 현재 노광 공정에 필요한 모든 현재 포토레지스트를 다 생산하고 있고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3D 렌즈용 이제 브라크립톤의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 또 각종 현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상용화 과정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넘버원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동진세미캠이 탑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전체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앞으로 이제 캐파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현재 증가를 한다는 그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현재 들어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EUV 공정에서 최고의 어떤 그 포토레지스트 그 양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탑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동진세미캠 현재 그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올봉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한번 올봉으로 보면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현재 한번 조정을 보이고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보더라도 현재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행보, 그다음에 조정. 두 번째에 대한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일봉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 현재 행보에서 정배를 좀 타고 올라가려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9,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또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자님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님은 처음인 것 같다. 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사실 따로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 1시간 내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잖아요. 예. 뭐 수십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빅사이클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1시간으로 또 많은 또 투자 공부 효과, 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또 맞선이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